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입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이제 정말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이틀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두 분 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금 선거 결과를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민주당은 여권 지지층인 최대로 결집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2~3%포인트 차로 역전극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야권 후보가 아니라 이후 정권교체 여론이 커지면서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판세 분석하고 계십니까? 되게 이제 임박해지면은요. 네. 어느 대선이나 총선도 비슷하죠. 되게 그 대외용 여론조사가 있고, 예, 진짜 내부용이 있습니다. 대외용 여론조사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용 여론조사는 되게 이제 언론에다가 설명을 이제 전략이나 책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후보에게 보여줘요. 그냥 진다는 여론조사를 후보에게 알려주면 후보가 기가 꺾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외용 여론조사를 약간 손을 보든지 그래가지고 이긴다고 얘기를 하면서 후보를 정말 고무 격려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진짜 핵심 내부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진짜 핵심 내부용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이제 듣는 얘기는 있죠. 진짜 내부용이라고 하면서 듣는 얘기는 있는데, 되게 골든 크로스를 얘기하는 사람이 지는 쪽입니다. 지는 쪽이 골든 크로스를 얘기합니까? 지는 쪽이 골든, 당연히. 우리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곧 이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짜 내부용이 뭘까를 아는 사람은 당내에서도 몇 사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뭐 얘기하고 하는 건 대충 대외용을 지금 그 언론에서 해가지고, 금방 앵커께서도 말씀하시는 건 양당이 대외용으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내부용은 사실은 뭐 잘 모르는데 듣는 게 있죠.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데요. 금지만 돼 있지 사실은 여론조사 내지는 이제 트래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추적을 계속 매일 하죠. 매일 하고, 그것도 이제 몇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데, 그쪽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박빙이고 하여튼 한쪽이 지금 쫓아가고 있고 뭐 그렇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후보 동선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동선을 지난 한 일주일 동안 3월 3일부터가 여론조사 금지 기간이었으니까 쭉 후보 동선을 보면 후보 동선에서 나타납니다. 오늘의 후보 동선에서도 사실 나타났습니다. 지금 신경민 의원께서는 아리송하게 얘기하시면서도 약간 이기는 것 같이도 얘기하시고 좀 그런데 예, 지금 우리 김경진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대내용 여론조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시청자,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제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몇 가지 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이 부분 하나 좀 보셔야 되고요. 네. 그건 뭐 대략 알고 있는 수치들일 것 같고, 요새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제 우리 후보님은 성내령 TV, 그 다음에 저쪽은 이재명 TV, 네. 이제 각각의 후보님들이 이제 전국의 모든 데를 훑고 다니면서 유세를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는
하루나 이틀 상간에 가령 경기도 광주에서 똑같이 유세를 했다. 네. 또는 뭐 서울 광진구에서 유세를 했다. 그러면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장소에서 유세를 할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여 있고 거기서 얼마만큼 모인 사람들이 뜨거운가. 요거를 대략 하나 보시면 그것도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 될 거고요. 그다음에 후보님들 표정을 한번 보시면 그거는 어려울 것 후보님 같은데. 표정도 또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에 보며 그래서 그런 한 유튜브에 워낙 지금 전국적으로 유세 영상들이 많이 남겨져 있으니까 모인 숫자 그 사람들의 열기 이런 것들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실 거예요. 결국은 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이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공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언론 보도용으로 저도 기자를 할 때 열심히 받았었지만 그건 어떻게 말하면 믿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진다고 하는 선거는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그 속칭 여의도판 그 정보지 찌라시 도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극단적인 내용이 돌아요. 보면.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내용의 찌라시들이 막 돌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 오로지 유권자 자신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유권자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블랙아웃 기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일주일 두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없어져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땅덩어리도 크지만요. 투표하고 있는데도 여론조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동부에서는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투표가 마감되는데 그 투표 결과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와이나 서부에서는 투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해요. 이게 맞냐. 그러면 하와이 투표 끝날 때 알래스카 하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논란은 하고 그다음 선거에도 보면 4년 후에 또 합니다. 이 여론사 기관에서 깜깜이 기간 한 2, 3일 정도로 줄여야 된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친 선배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그냥 깜깜이 기간 동안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번 백지 상태에서 내가 어느 후보를 그러니까 이제 속칭 말하는 대세 또는 누가 우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굳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저는 기면 반대입니다. 이게 지금 선거인데 뭐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입니다. 선거니까 하여튼 언론은 풀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대신 신뢰받는 여론조사는 그렇죠. 그건 이제 신뢰는 검증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한 데는 정말 철퇴를 내려야죠. 예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확할 때 그때 만들어진 규정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대략 일치하는 경향이 물론 틀리는 일도 있지만 뭐 많이 과학화됐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 얘기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그 선관위가 사전 투표죠. 그러니까 4일, 5일 실시가 됐는데 특히 이제 5일 자가격리자 확진자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투표 관리를 너무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하여튼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어떤 그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건 양당이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을 선관위가 한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첫날 나왔던 그 신사동 문제, 그 기표 용지가 돌아다녔던 거, 그것도 문제지만 부천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것은 관외로 나가는 투표 용지를 사무국장 방에다 보관하면서 CCTV를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선관위가 관리를 했다 그러면은요. 이거 만약에 1%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고 보십시오. 그렇죠. 지는 후보가 이거 승복하겠습니까? 만약에 뭐 10% 20%라 그러면은 문제가 없지만
1, 2%라고 그러면 1%라고 해도 44만 표 정도인데 1, 2% 차이 나면은 승복 안 합니다. 이건 경위를 쭉 들어보면은 더군다나 뭐 설명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뭐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이다 그러는데 아니 그래 비상근이라고 이제 법적 지위는 그렇다 치지만 네. 이게 우리나라 의전서열로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선관위원장. 네. 그리고 대법관 중에서 하고요. 선관위라는 게 전국에 이제 뭐 선관위가 굉장히 조직이 많은 전국 조직이긴 하지만 선관위가 그 조직을 다 총괄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실제 하는 선발의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동사무소 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대개 이제 일선 행정 직원들을 쓰죠. 그건 맞지만 예. 이번에 선관위원들이나 선관위가 2월 달에 국회에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 다 했고 예. 우리가 지난 총선도 했고 4.7 재보궐도 했고 그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똑같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랬으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철저하게 했어야죠. 이번에 뭐 30%가 넘게 나왔는 걸 몰랐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변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뭐 비상근이라는 핑계를 대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고 김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상 불공정 선거 관리를 주장한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거든요. 김경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군기가 빠져 있고 업무 태만에 가까운 이런 직무를 해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신경민 선배의 부천 선관위 같은 경우는 네. 당장에 거기 부천 선관위 사무국장 경질해야 되고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지금 중앙선관위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 같은 분들도 이 사태가 내일 모레 지금 9일날 선거 치르고 나서는 네. 신속하게 이분들도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선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그리고 국회에서 우려에 가득 차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우기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을 그르쳤고 네. 그르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도 전혀 초창기에는 뭐 법과 규정대로 했다고 그냥 뻣뻣하게 버티고 있었고 세상에 공무원들이 이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두 분 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본투표일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아예 이제 비격리자하고 그 지금 확진자, 자가격리자하고는 완전히 분리하는 동선을 만들고 투표함에 직접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 방식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혼선을 막을 수 있을지 좀 저희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20대 대통령 선거 지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 중앙선관위가 유권자 의식조사를 선거 때마다 하잖아요. 근데 사전 투표 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27% 조금 넘는 분들이 사전 그렇죠. 투표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0%포인트가량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습니까? 실제 본투표율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본투표율도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인식의 지평이 많이 넓어졌고 예. 그래서 국민들이 가면 갈수록 사전투표를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다. 네. 그래서 매번 거의 18년 지방선거 빼놓고는 매번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율이 꾸준히 높아져 왔고요.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있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 자체가 어쨌든 매우 강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양 진영 공이 지금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강한 대립의 지점에서 국민들 역시 분명한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졌고 전체 투표율도 제가 볼 땐 80%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80% 넘을 것이다. 네.
그럴수록 사실 민심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80% 넘어가는 거는 민심이 나중에 결과로 뚜껑을 까보면 명확해지는 거죠. 오히려 더 명확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을 보면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어떤 민심을 국민들이 표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 아니냐.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1번 질문에서 답을 드렸잖아요. 네. 엿볼 수 있는 창이 몇 개 있다고. 네. 신경민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율은 높을 거예요. 지난번 77%였죠. 대선에서. 네. 이제 최고 높았던 건 81% 가까운 게 있으니까 아마 그 정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요. 다만 네. 이제 걱정되는 건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그렇죠. 출구조사에서는 사전투표 지금 이 33분의 1이 넘는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돌아갔는지. 네. 그래서 출구조사를 분명히 이번에 이제 3월 9일 투표가 끝나고 나면 발표가 나올 텐데 이걸 어디까지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비호감 선거로 이렇게 대선이 치러지면서 기권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좀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선관위가 이 여론조사하는 것도 보면은 하겠다는 사람층이 점점 늘어난 걸로 봐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출구조사가 이렇게 사전투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사전투표는 이틀 하고 원래 본선거는 본투표는 하루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사흘 동안 기간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앞으로도 그러면 이 제도의 취지를 계속 살려야 되는 거냐 어쩌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출구조사를 못하니까 여론조사 샘플을 키워가지고 사전투표 때 어떤 후보를 지지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본투표일 날 출구조사한 거랑 합치는 이런 방식들까지 지금 고민하고 지금 있다. 보정을 하겠다라고 여론조사 회사들마다 얘기들을 하는 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정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사전투표에는 출구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것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근데 지역별 투표율에 좀 편차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호남 지역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50% 정도 나온 지역도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걸 이전의 사전 투표율도 호남 지역은 항상 높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이게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일단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따라서 네.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를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호남의 민심이 일단 결집을 했다 이렇게 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을 찍는 호남의 민심이 결집을 하면서 호남 내부에서도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고 하는 민심도 또 결집을 한 것 같아요, 동시에. 그래서 이 결집의 에스컬레이터가 되면서 아마 투표율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고, 영남 쪽은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뭐 어쨌든 이 절대 수치로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거지만, 이번에는 이제 전국 안에서 사전 투표율이 낮은 거 아니에요, 보면. 이거는 그쪽에 이제 보수 쪽에서는 한동안 이게 선거 부정론이 어느 정도 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당일 투표를 좀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투표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가면 각 지역의 투표율은 영남이나 호남이나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신경민 의원께서 대충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호남 지역은 원래 높았고 호남 지역이 이번에 특히 50%를 넘겼다는 건 주목해 봐야죠. 그런데 양측이 결집을 물론 하지만 아무래도 이재명 결집률이 많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지지자들이 호남에서 야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게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셀까 하는데 그건 좀 제가 이상하게 약간 의문을 갖고 봅니다. 네, 이번 선거도 여러모로 하여튼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분석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국민의힘 선대위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선 막판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대선을 한 사흘도 안 남긴 상황에서 뉴스타파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했다. 이런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찍 육성 녹음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전하고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이 보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게 가령 뭐 김만배 씨하고 박영수 변호사 사이의 녹취록이라든지 이제 녹음 파일이라든지 또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당사자인 녹음 파일이다 이러면 의미가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김만배 씨하고 언론노조 위원장을 했던 신모 씨하고 두 분 사이에 지금 이게 녹음 파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녹음 파일의 시점도 사실은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라든지 이 대장동의 핵심이고 이런 대장동 관련한 부정이득을 취득한 가장 주범이다. 이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네.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언론사에서 퇴사한 이후의 시점인 작년 9월 달에 만들어진 녹취 파일이거든요. 거기다 대화 상대방인 신모 씨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까지 지난번에 신청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건 녹취록이라기보다도 두 사람이 짜고 만든 대본 아니냐. 짜고 만든 대본이다. 뭐 일단 이런 의문이 가능할 것 같고 예. 오늘 아마 저희 당에서 관련자를 조사한 아마 진술조서가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 진술조서에 보면 무슨 커피를 타준 검사는 무슨 박모 검사다. 뭐 그 건과 관련해서 청탁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소상하게 조사된 진술조서가 아마 공개가 됐다고 이제 됐으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후보가 얘기했듯이 대장동은 지금 2015년 사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성남시장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돌아가신 그 유한기 씨라든지 뭐 김문기 씨라든지 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시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시장과 연결돼서 한 일이고 윤석열 후보는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좌천돼 가지고 대구 지방에 있는 검찰청으로 좌천돼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무슨 성남시장도 아니고 무슨 경기도지사도 아닌데 이 녹취록을 가지고 무슨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니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해대고 있는데 거의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 생각은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뭐 이 대장동 문제를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이낙연 캠프에 있으면서 잘 들여다봤는데 이제 김만배 씨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8월 30일 날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8월 30일에 경제신문이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최초로 보도가 됐고 네. 9월 13일인가 조선일보가 훨씬 더 자세하게 보도를 했고요. 이제 그 직후에 김만배 씨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돌아다니면서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할 때예요. 네. 아마 이게 그때쯤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뉴스타파에 보도가 된 이후에 언론도 보도를 하는 언론과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으로 양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론 보도상으로도 한쪽은 믿음을 주고 한쪽은 믿음을 주지 않고 이러거든요. 결국은 그냥 이게 언론의 그 시장에 내놓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해보라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들어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뭐 듣는 것으로 이번 논쟁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고요. 내일 밤이면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고 하거든요. 두 분께 한 30초씩만 시간 드릴게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겁니까? 김경민 의원. 신경민 의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대개 수순이었고요. 네.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경우에는 부산으로 서울에서 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마무리를 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개 광화문 근처에서 마무리를 많이 해왔고요. 네. 또다른 이제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는 촛불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을 국민들 그리고 특히 수도권의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김경진 의원님. 이 대한민국의 한 복판인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민심 투어를 정리하겠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속여왔던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 집권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가하자. 그리고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싸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